안녕하세요. 친환경 유기양봉을 지향하는 하늘의 농원 TV입니다. 오늘은 꿀벌의 성장 과정 및 일령에 따른 꿀벌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봉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혹은 양봉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영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체득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초적으로 꿀벌의 일령에 따른 역할을 안다면 더 깊고 체계적인 양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럼 먼저 꿀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정확히 3일 만에 애벌레로 부화하게 됩니다. 일벌의 경우는 보통 6일 정도 애벌레 유충의 과정을 겪는데요. 이 기간의 절반인 3일은 로얄 젤리를 먹고 나머지 3일은 꿀과 꽃가루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로얄 젤리와 꿀 꽃가루를 먹고 6일이 지나면 벌방이 봉해지면서 대략 12일의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정확히 알에서 21일 만에 성충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왕벌의 경우는 알에서 3일 만에 부화하는 것은 똑같은데 대략 5.5일의 애벌레 유충의 기간 동안 오로지 로얄 젤리만 먹고 나머지 7.5일의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16일 만에 여왕벌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얄 젤리를 먹는 양에 따라 일벌이 될지 여왕벌이 될지 구분이 되는 것인데요. 여왕벌은 죽을 때까지 로얄 젤리를 먹으며 하루에 2,000에서 3,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니 로얄 젤리 참 신비로운 물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보통 태어난 지 일주일 안에 숫벌과 교미를 하고 교미 후 2, 3일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봉가들은 여왕벌이 태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대략 10일 후 여왕벌이 교미가 성공했는지 확인한다고 하니 양봉을 하시게 되면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1일 만에 태어난 일벌들의 연령별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벌통 안의 일벌들은 내역봉과 외역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내역봉은 말 그대로 벌통 안에서 살림하는 15일 이내의 어린 벌들, 외역봉은 나이가 들어 바깥으로 나가서 꿀과 화분을 채집하는 벌들을 말합니다. 인간 세계와는 많이 다르죠. 사람은 보통 남자가 외역봉이고 여자가 내역봉인 반면에 꿀벌은 나이를 기준으로 안살림, 바깥살림을 나누어 하게 됩니다. 보통 태어난 지 15일 이내의 어린 벌들이 내역봉의 역할을 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꽃꿀을 먹으며 스스로 몸단장을 시작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먹은 꽃꿀을 체액과 섞어서 전화시켜서 머리 부분 인두선에서 로얄 젤리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 로얄 젤리를 여왕에게도 먹이고 유충에게도 먹이면서 안살림 육아에 헌신하는 것인데요. 보통 11일 혹은 12일령에 로얄 젤리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다가 15일령이 되면 로얄 젤리 분비가 멈추고 바깥에서 일하는 외역봉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독도 15일령 이내에 내역봉에서 분비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내역봉은 로얄 젤리를 분비하면서 육아에 참여하고 프로폴리스를 이용하여 집안 소독 및 청소에도 관여하며 마지막으로 밀랍을 분비하여 집 짓는 일에도 참여합니다. 밀랍은 보통 12일령에서 18일령까지의 젊고 활기찬 벌들이 배마디에 있는 납선에서 분비하여 입으로 가져와 타액과 섞어 벽돌 굽듯이 단단하게 하여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외역봉의 역할을 보면요. 태어난 지 6일부터 일벌은 맑고 청명한 날 정오쯤에 벌통에서 나와 집 앞을 배회하며 기역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점차로 외역봉이 되려고 준비 연습하는 것인데요. 벌통 앞에서 비행하면서 태양광선의 각도로 집의 위치를 파악해 놓고 나중에 외역봉이 되어 멀리 나가서도 돌아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일령부터 시작해서 18일령 정도까지 기역비행 연습을 하다가 18일령이 되면 나가서 꿀과 화분을 모으는 외역봉이 됩니다. 한번 꽃꿀을 모아오는 양은 하루에 0.5g 정도라고 합니다. 벌통 안에 외역봉이 1만 마리라고 하면 하루에 꿀을 5kg까지 물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역봉들은 꽃꿀을 수집해 올 때 바로 소방에 저장하지 않고 먼저 내역봉 어린 벌들의 입으로 전달하여 어린 벌들로 하여금 꽃꿀이 일벌의 체액과 섞여 벌꿀이 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당인 꽃꿀이 단당으로 전화되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10에서 15일 걸리며 이를 숙성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채밀된 꿀을 농축꿀이라고 하고요. 외역봉들은 꿀과 함께 화분과 프로폴리스도 채집해 오는데요. 사실 벌들에게 있어서 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화분입니다.
꿀이 밥이라면 화분은 반찬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꿀벌들은 채집된 꿀과 화분을 섞어서 산란권 바로 바깥에 저장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로얄 젤리를 분비하여 새끼를 기르고 여왕벌에 먹여 산란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없다면 새끼도 못 낳고 기르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봉을 하는 데 있어서 밀원수와 마찬가지로 화분 가루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작물들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깥일을 하는 외역봉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45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데요. 꿀이 집중되어 분비되는 유밀기에는 과도한 노동으로 일주일 만에 생을 다하기도 합니다. 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일벌들은 마지막으로 며칠을 집문 앞에서 경비병 역할을 하다가 죽을 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멀리 날아가 자연 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죽어서도 희생정신을 보이는 꿀벌들의 삶이 참으로 고귀하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숫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숫벌은 앞서 일벌의 내역봉, 외역봉 역할에는 참여하지 않고 봄과 여름, 번식기에 여왕벌과 교미하는 데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일벌들이 가져다 준 꿀과 꽃가루를 먹으면서 무의도식하다가 교미 때에만 자기 역할을 다하고 번식기가 끝나는 가을쯤이면 일벌들에게 쫓겨나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남자로서 참 각성이 많이 되는 장면인데요. 결혼을 한 남자로서 일하지 않고 마누라에 기대어 무의도식하려고 했다간 종국에는 나도 숫벌들처럼 노년이 깨끗하고 아름답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이여 죽을 때까지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는 장엄하게 산화하여 생을 마감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